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은 지속적인 미사일과 발사 플랫폼 다각화로 미국과 동맹에 대한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고위 관리들은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정보 공유 등 미한일 협력이 촉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존 힐 미국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 방어 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미사일 방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사일은 현대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t underscores the indispensability of missile defense and missile defeat capabilities to deterring aggression and to defending our homeland, our forces deployed around the world, and our allies and partners. It highlights how those allies and partners have come to similar conclusions, are increasing their own investments, and are working with us to meet these challenges together. 힐 부차관보는 서면 보고를 통해서는 북한이 국방 현대화 목표에 따라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발사 플랫폼을 계속 다각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고체 추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전술 핵무기로 주장하는 무기를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힐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지역 안정을 약화시키고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국방부가 통합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한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적극 참여했으며 지난해 12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미한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활성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 내 통합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 필요한 외교와 안보, 기술적 토대 마련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히스 콜린스 미사일 방어청장은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ongoing Ground-Based Interceptor, or GBI, Service Life Extension Program will continue to improve the GBI reliability and will help mitigate risk until the Next Generation Interceptor, NGI, is fielded by the end of 2028. 콜린스 청장은 이어 지상 기반 외기권 미사일 방어 체계의 신뢰성과 역량, 사이버 보안과 복원력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 육군 우주 미사일 방어 사령부의 션 게이니 부사령관은 서면 보고에서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토마스 제임스 우주사령부 부사령관은 북한과 이란이 공격적 전략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극초음속, 탄도,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영내 미군과 동맹과 파트너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방위산업 역량도 현대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한 양국 훈련은 북한이 위협해온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따라 실시하고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확대에는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11일 워싱턴에서 제24차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외교 분야 고위 당국자들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훈련 실시 등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훈련은 지난 미한 핵협의그룹 NCG에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특히 양측이 지난해 제55차 미한안보협의회의 SCM에서 합의한 미한 동맹 국방 비전의 3대 핵심 축인 대북 확장 억제력 강화와 과학기술 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 역량 현대화, 동반자적 파트너와의 연대 및 지역안보 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가 한반도와 영내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 영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활동에 대한 긴밀하고 조율된 양국 대응을 통해 동맹의 힘을 과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전략자산의 정기적 가시적 전개를 통한 철통 같은 확장 억제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첨단 비핵 역량 등 모든 미군 역량을 활용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지속적이며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 국가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곧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확대, 특히 무기와 첨단 기술 이전이 한반도 등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미한 동맹 국방 비전에 따라 양국의 과학기술을 활용해 첨단 기술을 전투기에 도입함으로써 동맹의 역량을 더욱 현대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최근 발사한 한국의 군 정찰 위성을 통한 미한 연합 감시 정찰 역량 확장과 동맹의 우주 역량 강화를 위한 우주협력 실무단 협력, 인공지능 AI, 자율기술 분야 협력 등도 강조됐습니다. 양측은 아울러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3자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미한일 3자 국방 대화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작전에 중점을 두고 영내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3차 미한 핵협의그룹 NCG 회의에서 다뤄질 의제를 사전 점검하는 차원에서 열렸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한국의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한 해상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11일, 이번 훈련은 11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며 미국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과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서해 유성룡함,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인 아리아케함 등 세 나라 함정 6척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은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세 나라 국방당국이 함께 수립한 단연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핵과 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한일의 공동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참여한 미한일 해상훈련은 지난 1월 중순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오늘 유엔 안보리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공격을 위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등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도 북러 군사 협력을 규탄했는데 반대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지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존 켈리 미국 유엔 대표부 공사참사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계속되는 불법 행위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을 조달했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공개했습니다. Since last December, Russian forces have used DPRK-supplied ballistic missiles to strike Ukraine nearly a dozen times, firing upwards of 40 DPRK ballistic missiles. Since last September, Russia has procured over 11,000 shipping containers of munitions and munitions-related material from the DPRK in violation of the UN arms embargo on the DPRK. 켈리 참사관은 그러면서 러시아가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사용할 무기와 탄도미사일 조달의 전체 규모를 숨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회의 소집을 요청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제공을 비난했습니다. Уже как минимум 10 лет продолжается методичная накачка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западным оружием. Раньше это делалось тайно под прикрытием Минских соглашений, 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активность Запада не афишировалась и даже отрицалась. Сейчас, правда, все это вылезло на поверхность и даже не скрывается. 한국과 일본 등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들은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In this regard, it is irrelevant that the Russian Federation, which began this war by invading Ukraine, requested today's meeting on the issue of weapons transfer to Ukraine. Rather,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he DPRK would be a more relevant topic today. That veto was cast because Russia didn't like the panel to shed light on Russia's dark spot. Let me also draw Council's attention to another clear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ublicly announced by both sides.
a transfer of the Russian-made automobile from Russia to North Korea. 영국과 프랑스, 스위스, 슬로베니아, 몰타 대표 등도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와 전문가 패널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사용 등을 공개적으로 규탄했습니다. 관련국 자격으로 참석한 우크라이나 대사도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Putin's allies such as Iran and DPRK seem to pay no heed to the Council's meetings on weapons supply and related concerns. They continue to diligently supply the Russian army with missiles, drones, and munition.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오는 14일부터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러시아가 중단시킨 대북 제재 보고서의 지속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한국, 일본 방문과 관련해 진행한 전화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 목적은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노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제재 회피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전문가 패널이 의존할 수 있는 보고서의 지속성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우리는 안보리 외부의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감독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와 중국의 기권으로 부결됐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1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23차 연례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 헤이그 행동규범 정례회의에서 성명을 통해 북한은 지난해 여러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군 위성 발사 등 다양한 유형의 신형 및 기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국제 및 지역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모든 ICBM 발사를 유예하겠다는 기존의 약속을 다시 이행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지난 10일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강력한 미일 안보동맹의 재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2일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군사적 역량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영내 중국을 견제할 동맹국이 필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군사적 유연성 개선에 나서고 있는 일본은 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마크 케네디 윌슨 센터 와바 전략경쟁연구소 소장은 한국이 미일 안보동맹에 참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국과 동맹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일본과 함께 영내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공동 지휘 통제 과정에 참여할 열망이 있느냐가 큰 질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일본은 물론 한국도 자국 및 영내 안보를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미국 공화당의 조시 하울리 상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하울리 의원은 1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직후 VOA와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전날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국방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인 일본은 국방비 추가 증액 등 안보를 위해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페르난디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두 대통령은 미국과 필리핀 관계에서의 전례 없는 발전 동력을 환영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11일 두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어 두 정상은 경제와 에너지 안보, 해양 협력을 강화하고 중요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하며 민주주의와 인권, 노동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동의 약속을 강화하고
인적 유대를 심화하기 위한 새로운 구상들을 검토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두 정상은 남중국해, 필리핀 이름으로 서필리핀해 내 국제법에 대한 약속을 강조했으며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간 상호방위 조약에 따른 미국의 철통 같은 동맹 공약을 강화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조약은 남중국해 모든 곳을 포함한 태평양에서의 필리핀군과 공공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무력 공격에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미국, 일본, 필리핀 정상이 이날 열린 첫 3국 정상회담에서 필리핀 내 수빅만, 클락, 마닐라, 바탕가스 간 연결을 지원하는 루손 경제회랑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일본과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들이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 중국 이름 다오이다오 인근에서 또다시 마찰을 빚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경비정들이 이날 센카쿠 열도에 진입한 중국 해경 함정 4척에 떠날 것을 요청했으며 중국 해경 함정의 센카쿠 열도 진입은 올해 들어 10번째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해경은 이날 중국의 사회관계 서비스인 위챗을 통해 해경 함정 편대가 중국의 갸오이다오의 영해를 순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의 마오닝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타이완 문제와 남중국해, 다오이다오 등의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 일본, 필리핀 정상회담을 거론하면서 3국 공동성명은 중국을 먹칠하고 공격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12일 중국 주재 일본 대사관의 요코치 아키라 수석 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으며 이에 대해 요코치 공사는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 필리핀 정상들은 양자, 3자 회담을 통해 남중국해와 센카쿠 열도, 타이완 해협 등에서 중국 등의 위험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국제개발처 관리들이 11일 미얀마 군사정부에 저항하는 망명정부 지도부와 면담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데렉 촐렛 국무부 고문과 마이클 쉬퍼 국제개발처 사무차장이 이날 미얀마 민주진영 국민통합정부가 지명한 두아라시라 미얀마 대통령 대행과 진 마르 아웅 외무장관 등 지도부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촐렛 고문은 면담에서 포괄적이고 모범적인 민주적 통치를 향한 국민통합정부의 노력을 환영했으며 로힝야족 등 소수민족과 종교단체 등 미얀마의 민주적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일과 포괄적 연합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미얀마 군사정부의 폭력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구금된 이들을 석방하며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의 대화에 참여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민주화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압승한 2020년 11월 총선거가 부정선거라며 이듬해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을 계속해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1년 가까이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 수단의 인도주의 위기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크리스티안 린드마이어 WHO 대변인은 12일 성명에서 전투 중단과 인도적 지원품 전달을 위한 방해받지 않는 접근 없이는 수단 위기는 향후 몇 달 안에 극적으로 악화될 것이라며 전체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빙산의 일각을 보고 있을 뿐이며 상황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500만 명에 대한 긴급 보건 지원이 필요하며 콜레라와 말라리아, 댕기열 등의 질병이 확산 중이라면서 반면 수단 내 의료 공급품은 필요량의 25% 수준이며 수단 내 보건시설의 70에서 80%가 내전으로 인해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단에서는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의 정부군과 무하메드 함단 다갈로 사령관이 이끄는 신속 지원군이 지난해 4월 내전 발발 이후 무력 충돌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 기반 시설들이 황폐해지고 기근 위험이 초래돼 수백만 명의 이주민이 발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